와, 정말 귀엽죠. 여러분을 고양이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할 고양이에 대한 26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아마도요. 모든 문화에서 고양이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영어권 고양이는 미야오, 한국의 고양이는 야옹, 터키의 고양이는 미야우브 하고 여러분을 반길 겁니다. 전 세계가 이 사랑스러운 털복숭이 동물에 매료되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에 대해 좀 배워볼까요? 이 사실들 중 몇 가지는 확실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고양이에게 경의를 표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울려서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이제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번. 메소포타미아인들과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길들인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화는 농업에 의존했기 때문에 농작물을 먹는 동물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적이나 마찬가지였죠. 야생 고양이가 이런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고양이를 곁에 두고 먹이며 기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고양이가 서서히 길들여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2번. 애완고양이가 죽었을 때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고 그들의 사후세계 여행을 위해 미라로 만든 쥐도 함께 묻었습니다. 애도의 표시로 눈썹을 밀기도 했고요. 눈썹이 다시 자라면 그들의 애도 기간도 끝났습니다. 네, 고양이 주인의 눈썹 말이에요. 죽은 고양이가 아니고요. 그건 좀 이상하겠죠. 3번.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숭배했기 때문에 애완고양이를 보석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인이 부유하고 지체가 높을수록 그들의 고양이는 더 큰 보석이 달린 목걸이를 했죠. 또한 그들은 매년 고양이 축제를 열기도 했답니다. 4번.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죽인 혐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설사 사고였을지라도 말이죠. 와, 그건 가혹하네요. 실수로 고양이를 죽인 한 로마인도 이 궁극적인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5번.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다지층, 즉 발가락이 6개 달린 고양이들을 기른 것으로 유명한데요.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있는 그의 소유지에 아직도 그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늙은 고양이들이겠네요. 아, 그 고양이들은 모두 어떤 배의 선장이 해밍웨이에게 준 첫 다지층 고양이 백설공주의 후손들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양이를 둘러싼 미스테리와 전설들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6번. 이제 초기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고양이를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지만 그들이 고양이 여신을 숭배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맞아요. 가장 유명한 고양이 여신은 바스테트와 마프테트였는데 보호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바스테트가 진짜 고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집트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주인의 집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7번. 중국에도 리샤오라는 비슷한 고양이 여신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리샤오는 세계 정세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답게 리샤오가 일은 안 하고 낮잠만 자는 바람에 그 임무가 인간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8번. 슬라브족의 신화에서 오빈니크라는 이름의 농장 고양이는 농작물과 가축의 보호자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또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집은 오빈니크가 불태워버린다고도 믿었습니다. 성냥 가진 고양이를 조심하세요. 9번. 스칸디나비아의 농작물의 여신인 프리비아는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 마차를 끌던 동물은 다름 아닌 고양이들이었습니다. 개라든가 다른 동물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10번. 고양이에 대한 설화가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시대 즈음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고양이는 마녀와 사악한 마법의 공범으로 여겨졌죠. 11번. 갯버들 나무를 푸시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한 전설에도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에 빠진 새끼 고양이들을 그리며 어미 고양이가 강 근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을 되찾을 수 없다는 슬픔 때문이었죠. 그때 이 갈대들이 새끼 고양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물속으로 몸을 구부려 주었습니다. 이 사려 깊은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갈대의 가지 끝에는 벨벳 같은 꽃이 자라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제임스 본드 영화 골드핑거의 푸시갈로와는 고양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2번. 일본 상점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손 흔드는 고양이 마네키네코 조각상은 일본 고도 쿠지 사원에 살던 고양이의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고양이는 사원 문간에 서서 행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봉건 영주가 지나갈 때 발을 들어 올렸는데 마치 그건 그를 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영주가 사원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가 바로 직전에 서 있던 곳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영주는 고양이가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믿었죠. 오늘날까지도 손짓하는 고양이는 성공과 행복의 상징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았을 때 행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지죠. 좋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의 문화 속에서도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고양이의 초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양이의 몸에서부터 그들의 뛰어난 감각과 의사소통하는 방법까지 고양이는 진정 살아있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13번. 고양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항상 발로 착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직립반사라고 부르는데요. 고양이는 떨어질 때 척추와 쇄골을 아주 유연하게 결합해서 방향을 잡는 능력을 타고났죠. 14번. 고양이는 단맛을 볼 수 없지만 공기 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이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양이가 입을 벌린 채 당신을 쳐다보는 거랍니다. 먹을 거 달라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15번. 고양이의 긴 꼬리는 그들의 뛰어난 균형 감각을 더 탁월하게 만들어줍니다. 16번. 고양이들의 수염은 일반적으로 몸의 너비와 비슷합니다. 고양이들은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이 수염을 사용합니다. 즉,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 수염은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고양이의 수염을 자르지 마세요. 17번. 고양이는 소변을 뿌리거나 주변 물체를 발톱으로 긁어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소리뿐 아니라 매우 심각하고 공격적인 음색까지도 사용하죠. 실내에 사는 고양이의 경우 소파나 문, 커튼, 의자 등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 사는 고양이들은 나무와 울타리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소변을 뿌리려고 하죠. 18번. 고양이는 인간과 의사소통할 때만 야옹 소리를 냅니다. 고양이의 타고난 음역에는 사실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범위까지도 포함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야옹 소리로 대답하면 고양이가 그것을 이해하는지 아닌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19번. 고양이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하나 더 덧붙이자면 고양이는 꼬리를 사용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꼬리를 떠는 것은 당신을 보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꼬리의 털이 완전히 부풀어 올라 똑바로 서 있다면 그건 고양이가 놀랐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엄마야!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물음표 모양의 꼬리는 고양이가 호기심이 있고 친근하지만 여전히 약간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꼬리 끝만 앞뒤로 흔드는 것은 보통 고양이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꼬리 포옹은 말 그대로 포옹입니다. 고양이가 옆에 앉아서 꼬리로 당신을 꼭 안아주는 거죠. 20번.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거친 사포 같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털 손질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요. 사실 이 혀는 동물의 뼈에 붙은 마지막 살점까지 발라먹기 위한 거랍니다. 21번. 고양이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달리 고양이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걸러낼 수 있는 신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22번. 고양이 코에 난 굴곡은 사람의 지문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동일한 코 무늬를 가진 고양이는 없다는 뜻이죠. 23번. 새끼 고양이는 생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마 새끼 고양이가 잠을 많이 잔다는 것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건 고양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잠잘 때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양이는 하루에 약 3분의 1을 자고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은 털 손질을 하며 보냅니다.
고양이가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는지 엄밀히 말하면 9살이 된 무렵까지 깨어 있었던 시간이 약 3년 정도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4번. 대부분의 암컷 고양이는 오른손잡이인 반면 수컷 고양이는 왼손잡이입니다. 25번. 고양이는 초당 약 26번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26번. 고양이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익숙한 거주지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고양이가 나침반처럼 작동하는 자가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예상한 대로 고양이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숭배했던 것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고양이는 작지만 진정 경이로운 생명체이고 우리 인간들은 고양이와 삶을 공유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양이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 관한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고양이 애호가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